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신가요? 모임에서 아이디어를 내도 다 묵살해버리고, 그리고 결과물은 자기가 다 한 것처럼 포장하고,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쁘면 엄청 화를 내면서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 말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유형은 한 번쯤은 만나게 될 수 있는데요, 삼국지 속에서도 이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폭군으로 악명이 높은 동탁입니다. 동탁은 원래 국경을 지키던 평범한 장수였는데요, 근데 권력을 손에 쥐자마자 순식간에 모습을 바꿉니다. 황제를 몰아내고 새로운 황제를 세우더니 궁궐의 보물은 싹 쓸어가고 본인을 반대하는 신하는 가차없이 베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이름만 들어도 몸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근데 동탁은 원래부터 타고난 악당이었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은 사람을 바꿔놓는다. 실제로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습니다. 참가자에게 권력감을 느끼게 한 뒤 이마에 영어 알파벳 E를 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쥔 사람일수록 남이 읽기 편하게 쓰지 않고 자기 기준대로 거꾸로 E를 그렸습니다. 반대로 권력이 약한 사람은 남이 보기 쉽게 E를 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권력이 크면 클수록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동탁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잡은 순간부터 점점 더 독단적인 사람으로 변해갔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수도 이전과 수도를 방화시킨 것입니다. 동탁은 낙양의 터가 흉하다는 이유로 수도를 장안으로 옮기고 심지어 궁궐에 불까지 질렀습니다. 2007년 심리학자 윌슨의 실험에 따르면 불확실성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존재하지 않는 패턴을 더 잘 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작위의 점들을 보고 별자리 같은 도형을 본다든지, 주식 차트에 작은 굴곡을 하나 보고 이거는 무조건 떡상이다 하고 스스로 하는 행동이 그렇습니다. 실체가 없는 의미라도 붙들어야 마음이 진정되기 때문입니다. 동탁의 수도 이전과 궁궐 방화도 단순한 폭정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다시 통제감을 되찾으려고 하는 몸부림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오늘날에도 낯설지 않습니다. 권력을 잡기 전에는 평범하거나 온화했던 사람이 막상 자리에 오르고 나면은 예민하고 독선적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다면은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동탁 같은 상사가 주변에 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을 해보면 직원들은 아무리 진심 어린 조언을 해도 묵살을 당할 것이고, 반대 의견이라도 냈다가는 목이 날아가 버리니까 결국 모두가 입을 닫고 말 겁니다. 실제로 정직했던 양표는 바른 소리를 하려다가 살해를 당했고요, 또 왕윤이나 허유 같은 대신들도 속으로는 바른 소리를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죠. 목이 날아가니까요. 그래서 이런 조직에서는 겉으로는 사람들이 일하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이미 텅 비어버려서 아무런 목적이 없는 좀비처럼 움직이는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직장 상사를 잘못 만나서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전략은 자존감 방패 만들기입니다. 인지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힘든 거는 사건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 때문이다 라고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카톡 답장을 늦게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면서 불안해하지만, 다른 사람은 아, 바빠서 못 본 거겠지 하면서 넘어갑니다. 상황은 같아도 어떻게 내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최근에 많이 핫한 ACT 수용 전념 치료라는 치료법에서는요, 스트레스를 비 오는 날에 비유를 합니다. 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우산을 쓰면은 덜 젖고 건물 안에 들어가면은 거의 젖지 않잖아요. 상사에게서 오는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오는 것처럼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스트레스가 내 마음을 얼마나 적시느냐는 내가 어떤 도구를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다양한 말들이 있는데요, 이런 말들을 평상시에 조금씩 하다 보면 생각 하나하나가 쌓여서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단단한 심리적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삼국지에서도 이런 단단한 방패를 가진 인물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룰 예정인데, 제갈량은 처음으로 유비의 밑으로 들어갔을 때 수많은 장수로부터 무시를 받았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글이나 쓰고 전쟁터에서 싸운 적도 없는 인물이 자기를 다 지휘하려고 하니까 장수들의 반발이 엄청 심했습니다. 하지만 공명은 그 평가에 무너지지 않고 내 무기는 글과 전략이다라고 스스로의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자존감 방패가 되어서 나중에는 무시했던 모두의 인증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존재감을 키웠었습니다. 두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마음의 거리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상사로부터 마음의 거리를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 밖에서도 의미를 찾는 겁니다. 회사 하나만이 내 삶의 무대라면 상사의 한마디에 내 삶 전체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대가 여러 개라면
예를 들어서 취미나 운동, 가족, 친구들과의 시간 속에서 나는 회사 밖에서도 충분히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감각이 있다면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쳐 있을 때 러닝을 하고 마라톤 기록을 세우면서 회복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회사 밖에서의 성취가 다시 자존감을 세워준 거죠. 이렇게 회사 밖에서 얻는 성취는 의자를 지탱하는 다리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리 한두 개가 흔들리더라도 의자를 떠받치는 여러 개의 다리가 있다면 전체 균형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 마음의 거리를 둔다는 것은 단순히 상사의 말을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다양하게 분산을 시키는 것이고 작은 태풍이 내 인생 전체를 휘저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지대를 미리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동탁 같은 상사는 예나 지금이나 존재할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을 통해서 내 마음의 방패를 만들다 보면 그런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상 마음대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